오늘의 주제는 은퇴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입니다. 요즘 이런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비트코인이 은퇴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변동성도 크고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된 자산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씩 움직이는 자산을 은퇴와 연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많은 분들이 망설이십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고민입니다. 은퇴 자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내 삶의 시간을 지켜주는 자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닙니다. 출근을 멈추는 날이 은퇴가 아니라 돈 걱정이 삶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가 은퇴입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장 뉴스에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금리 인상 기사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통장 잔고를 반복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이 안정감이 바로 은퇴 자산의 본질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짧지 않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은 길어졌고 60세 이후에도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30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자산은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버텨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를 통과해야 하며 정책 변화와 세금 구조 변화에도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은퇴 자산의 핵심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장기적으로 가치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합니다. 셋째, 시스템 리스크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넷째,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소유권이 명확해야 합니다. 일곱째, 위기 상황에서도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배당주, 채권, 연금 상품을 떠올립니다. 부동산은 임대 수익을 줍니다. 배당주는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를 줍니다. 연금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득을 보장합니다. 이 자산들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은퇴 설계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금 흐름은 심리적 안정의 근간입니다.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는 불안을 크게 낮춰줍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통화 가치가 꾸준히 희석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위기 때마다 유동성을 공급했고 금리는 인위적으로 낮아졌고 통화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돈은 많아졌고 자산 가격은 상승했으며 화폐의 구매력은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명목 자산 가격은 올랐지만 실질 구매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이 구매력 감소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연 3% 인플레이션이 20년 지속되면 구매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절반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은퇴 자산은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구조적 방어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공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누군가의 정책 결정으로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채굴 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며 결국 신규 공급은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 구조는 화폐 팽창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집니다.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으며 정치적 판단으로 통화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희소성이 코드로 설계되어 있고 수학적 규칙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 점은 은퇴 자산의 조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가치 보존과 인플레이션 방어 측면에서 강력한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소유권이 개인 키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산 통제권이 명확합니다.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국가 간 자본 통제가 발생해도 이론적으로는 국경을 넘어 이동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스템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변동성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은퇴 자산이라면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부가 아니라 구성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당, 임대료, 이자, 수익 같은 안정적 수입은 생활비를 책임지는 기반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 아니라 구매력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거나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즉,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계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희소성이 부각되는 저장 수단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변동성과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매우 크게 흔들립니다. 하루에 5%, 10%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된 자산이라는 특성이 점점 더 시장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방향성은 구조적 희소성에 기반합니다.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일의 가격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구조입니다. 오늘의 등락이 아니라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은퇴 시점과의 거리입니다. 30대, 40대라면 은퇴까지 15년,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변동성을 흡수하는 완충장치입니다. 긴 시간은 가격 하락을 견디고 사이클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감기 구조와 4년 주기의 사이클을 고려하면 장기 보유는 통계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 은퇴 직전이라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리스크가 지나치게 큽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과 시장 변동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직전에는 현금 비중과 안정자산 비중을 높이고 변동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비율과 시간입니다. 전체 자산 중 일정 비율을 장기 보존 자산으로 두는 것, 그리고 그 비율이 자신의 나이와 소득 구조, 은퇴까지 남은 시간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 15%, 20%와 같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AI가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자동화는 늘어나고 고소득 직군과 저소득 직군의 격차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받는 구조는 점점 희소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고 경력 단절의 위험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국가 통화 시스템이 계속 팽창하는 구조라면 노동소득만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소성이 보장된 디지털 자산을 일부라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은퇴 설계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원할 때 일을 줄일 수 있는 자유, 원치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 그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자산 구조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대안적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퇴 자산의 전부가 되기에는 아직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은퇴 자산의 일부로서는 통화가치 희석에 대응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자산과 희소성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구조,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구조,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 그 안에서 비트코인은 점점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은퇴 자산은 단순히 숫자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선택권입니까?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오늘의 수익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30년 뒤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까? 비트코인은 가격 이상의 질문을 던지는 자산입니다.